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 종목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짚어볼 텐데요. 지금 급속하게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덩달아서 빠지고 있는데요.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하락 전환했고요. 3포인트 정도 하락합니다.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 일단 약보합권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80포인트대까지 올라갔던 코스피가 지금 2073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2092부터 쭉 빠져내려오면서 현재 포인트 2072, 2073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사줍니다. 2113억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는 수급의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금 매도 물량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1436억 원까지 쌓아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 급락세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1.14%나 빠지면서 684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고요. 포인트로도 8포인트 가까이 빠집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볼 텐데, 자, 보시다시피 695부터 쭉 빠져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전강 후 약장세 보여지고 있고요. 2시부터 지금 하락하다가 지금 급락장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 944억 원이나 되고요.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1017억 원.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 주체가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051억 원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강하게 또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 매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수급질 좋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여긴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5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장 초반보다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은 어떤 전략 필요할지 개괄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강한 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에 관심을 기울이며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성향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무역 전쟁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이 대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반도체하고 자동차, 정밀기기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종목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제약업종은 그나마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의 경우에 이제 기술 수출 제약이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폐암 신약 후보 물질인 레이저 티닙을 연세내 12억 5,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의 규모의 기술 계약 체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이제 5천만 달러 정도는 이제 기술 계약에 따른 이행료로 이제 먼저 받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와 이제 쉐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스코텍도 어저께는 이제 상한가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이제 약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일단 제약주 관련돼서는 기술 수출 계약 규모가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폐암 신약 후보 물질주 중에서도 가장 큰 계약건이고,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제약 업종 전반에 좀 훈풍이 되면서 그동안 가대 낙폭했던 종목들, 녹십자라든지 동아 ST, 유한양행, 그리고 대웅제약 이런 제약주들이 오늘은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이죠. 6일날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7월 7일에서 8일 사이에는 FOMC 회의, 그리고 오는 8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강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이벤트가 있는 만큼 옵션 만기일에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며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단 2100 그리고 하단에 1950포인트 저항과 지지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확인을 하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 전략을 할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 중간 선거에 대해서 결과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이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투자 쪽이 지난 4조 원 가량 10월 달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물량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할적인 매수 관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주요한 이슈들이 산지했기 때문에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현금이 100%라고 하면 20-30% 정도의 비중을 올해 11월 말까지 좀 주식에 편입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 하락 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켜볼 만한 종목이 보이십니까? 네, 참, 이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이제 많이 포트를 좀 다변화해야 된다는 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한마디로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단화는 이제 제휴 쇼핑과 그리고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PC라든지 그리고 PC 부품류, 가전과 그리고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판관비라든지 아무래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강점인 판관비가 영업이익에 굉장히 이제 좋게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구성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PC라든지 PC 부품류 외에도 이제 여행 서비스 진출 그리고 이제 보험료 산출 아니면 자동차 견적 이런 부분까지 사업 카테고리를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수료를 창출함으로써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 이익만 해도 전년비 대비해서 30% 증가한 200억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주나 가치주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으로서는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있는 회사로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e스포츠 산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목표가는 한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밑에 60일선 하단인 15,300원 정도 잡고 가격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화바를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할 거고요.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베스타 스타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들어갈 거고요. 이성베스타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기업은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 때는 배당주에 투자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배당주 관련 종목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업은행이고요. 최근 발표된 실적부터 확인하게 되면은 이 3분기 순이익이 대략 한 5,200억 원 가량 이제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이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게 됐습니다. 전년 대비 혹은 이제 전 분기 대비 모두 상승하게 됐고 항상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높은 이런 실적을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올해 실적 전망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전년도에 1조 5천억 원을 이제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11년도에 기록했던 그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었지만은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도 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 부분에서 이제 이자 이익으로 발생되는 이 이자에 관련된 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 밖에 뭐 대출 성장 역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자 이익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대출 성장도 좀 견조하고요. 또 그 여신 포트폴리오도 개선의 결과가 어느 정도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충당금 비용까지도 안정화되고 있고 자회사들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해서 동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주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 이제 은행 평균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3.7%임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4.5%를 또 예상하고 있고요. PBR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제 대략 한 0.5배 수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좀 이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역시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최근에 이제 항상 이 14,000원대에서의 늘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런 종목입니다. 현재 주가 역시 15,000원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단기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인들과 또 기관들의 수급도 이제 눈에 띄지만은 특히 기관들의 이 지속적인 매수 유입도 동사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게 되면은 이 매수가는 15,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17,000원까지, 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동사는 이제 억울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 이제 발표된 이 실적에서는 뭐 매출액이 11조, 또 이제 영업이익이 6조 원대 기록하게 되면서 이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영향도 있었지만은 이 증권사에서 이 리포트가 조금 목표가를 하향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서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이 모바일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디램 가격이 좀 하락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시장에서 해석하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ASP도 하락 추정을 하고 있고, 낸드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이 하락할 전망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디램 가격의 하락폭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하향세를 보여주면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PER이라던가 PBR 또 어떤 걸 본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디램 가격의 하락과 또 낸드 캐파 규모에 대한 이 감소, 즉 악재만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장 우려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3분기에 고점 찍고 4분기에 조금 빠지고 내년 1분기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해석도 나오지만은 이 컴퓨팅 디램 공급 자체가 여전히 이 타이트한 수급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또 내년 길어봐야 이 부진이 내년 1분기까지밖에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도 반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분기하고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동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면 너무 그렇게 뭐 두려울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실제 이제 지난달 말에 62,000원대에서부터 기관들의 뭐 매수 유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제장에서도 이 96단 뭐 4D 이제 낸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에 성공도 했고, 연내에 뭐 양산도 들어간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디램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수요 악화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반대로 증설 부분에 있어서도 이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조금만 이제 좀 살아난다 하더라도 주가가 뭐 급반등도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7만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8만원까지 제시했고, 손절가는 6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소개 이후에도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 차 이어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어제 뭐 신선식품업체, 뭐 마켓컬리, 인수설이 뭐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뭐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뭐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이제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핀테크였고, 이제 두 번째가 이 컨텐츠 제작 관련 이제 유통이었습니다. 핀테크부터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 자체가 이 서비스가 이제 오토에 굉장히 좀
특화된 이런 기업인데 이런 O2O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고 강화하게 되면서 이 카카오페이의 거래 규모도 뭐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지난주에 이제 카카오페이 멤버십도 500만 명을 이미 넘어서기도 했고요. 이 카카오 자체가 또 카카오 사용자의 이 정보를 활용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금융상품도 출시될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뭐 신규 사업인 뭐 카카오택시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하나하나 놓고 본다 하더라도 분명 잠재력이 있는 사업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최근 이제 루엔 합병하게 되면서 이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 역시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고 기대해 볼 만한 사업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동사가 안정적인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광고 매출 비중이 좀 확대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카카오 모먼트를 좀 어느 정도 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역시 좀 어느 정도 성장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현재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 카카오 채팅 내에서 뭐 이렇게 로그인도 하고 뭐 주문도 하는 약간 이런 서비스도 이제 앞으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광고 수익 모델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놓고 보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굉장히 외형 성장도 이제 크게 확대하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수익 모델을 일으킬 만한 부분은 없지만은 이 주력하는 이제 O2O 사업은 기존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시장과의 마찰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핀테크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차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성장 여력이 있는 부분, 그 밖에 뭐 영상 콘텐츠, 이런 제작과 카카오 게임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이 내년도의 이 실적 개선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 96,000원 부근에서 또 단기 목표가는 11만원까지, 손절가는 89,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OCI고요. 어제 장에서 이제 뭐 중국 태양광 설치 확대 기대감에 뭐 장중 13%까지 올랐었죠. 뿐만 아니라 지난달 말에는 이 8만 원에 위치해 있던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 바닥권에서 좀 급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12월 달에 뭐 중국 설치 허가 이런 재개로 인해서 뭐 태양광 제품 재고 감소 및 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가 좀 급반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이 태양광 가격의 이제 급락과 또 갑작스러운 이 중국 정부의 이 태양광 설치 허가가 좀 보류가 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여왔죠. 이 중국 시장이 이제 글로벌 태양광 시장 수의 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중국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타격을 분명히 있겠죠. 뭐 이에 따른 실적도 악화되었고, 하지만은 3분기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단기적인 충격이다라고 해석해 보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또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태양광 설치허가 재개 가능성으로 그간의 이제 주가에 있어서 이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는 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향후 놓고 봤었을 때 이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한 전망은 또 여전히 모멘텀이 있는 사업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한국하고 말레이시아 관련해서 뭐 폴리실리콘 이 생산 공장 가동률도 이제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 원가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산업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태양광 에너지는 뭐 경제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수요도 증가도 하고 있고, 또 뭐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관련해서도 에어컨 도입 확산에 따른 태양광 시장의 성장세는 조금 회복할 전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올해 이제 고점 18만원 대비 대략 한 50%가 넘는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최근 8만원대에서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보는 이 반등은 단순한 이 기술적 반등이 아닌 실제 그간의 악재가 좀 사라지고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105,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이제 12만원까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9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AP 시스템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정확히 뭐 4주 연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4주 연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 아직도 현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고, 주가 움직임도 좋지만은 뭐 기술력도 좀 탄탄하다라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재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뭐 발표되진 않았지만은 이 뭐 호실적을 보일 전망이고, 이 시장 전망치도 동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이 상향되어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뭐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이 수익성이 좋은 뭐 중국 업체향 장비의 매출 인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동사에 있어서 좀 반영될 전망이기도 하고요. 매출 규모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고정비에 관련한 이 레버리지의 영향도 좀 정상적인 수준까지도 회복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년도에 실적도 좋지만은 이 투자 재개에 따른 이제 멀티플이 또 재차 향상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퀀텀 LED 관련 설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 발주가 예상되고 폴더블 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제품 출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을 위한 투자 역시 내년도의 말일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지만은 더군다나 또 이제 이와 관련된 매출 역시 이제 2020년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OLED 투자 사이클 이 장비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 이전에 멀티플이 이제 좀 상향되는 특징이 있고 주가에도 당연히 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른 시점이 아닌 이 현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이제 올해 100% 가까운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하반기 들어서 뭐 실적하고 이제 모멘텀을 갖추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연일 시장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급등락이 없이 꾸준하게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을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입니다. 이제 매수가 26,000원 부근에서 단기 목표가는 3만원까지,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김태성 팀장 연결해서 오늘의 종목들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조정폭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이성배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겹치는 종목들이 오늘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AP 시스템 관련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블폰 부품 공급에 대한 여전히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이제 최근에 그 폴더블 OLED 생산의 필수적인 레이저 탈착 장비를 이제 중국의 로열이라는 기업에 납품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로열이라는 곳은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인 플렉스 파이를 출시한 기업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랑 화웨이도 이 폴더블 폰을 이제 주력 제품으로 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화웨이에 납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시장 컨센서스 대비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면서 견고한 실적을 보였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의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AP 시스템을 우리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강한 상승 이후로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또 밀리다 보니까 또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5,3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종가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종가 부분에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만 원보다는 조금은 목표가를 상향해서 35,000원까지도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차 한번 23,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겠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오늘은 장이 마치고 이제 나서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제까지로 봤을 때 외국인이 굉장히 수급이 좋았고, 또 차트의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추세가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관점에서 AP 시스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제가 드리는 매매 전략대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덴트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거의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양봉을 그리면서 좋은 시세를 냈죠. 이제 비덴트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관련주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최근에 빗썸의 최대 주주로서 올라왔기 때문에 빗썸이 지금 거래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빗썸에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이 비덴트의 기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덴트 1분기, 2분기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앞으로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충분히 목표가를 설정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빗썸 그 거래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1년 전에 비해서 이 코인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또 코인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또 거래량이 많아졌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덴트의 앞으로의 실적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매매 트레이딩 해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으로는 인트론 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일 유한양액이 기술 이전 관련 이슈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웬만한 이제 제약 업종들이 강한 상승세를 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강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이오 신약 개발, 또 분자 진단, 또 동물용 항생 제대 체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슈퍼박테리아 치료제에 대한 기술력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또 하반기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론 바이오,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좋은 상승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약 바이오주는 사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를 볼 때 기술력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인트론 바이오는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트레이딩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52,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매수를 했는데 밀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9,000원입니다. 어제 장대 양봉의 시가가 39,000원인데요. 그 39,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놀자주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놀자주라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그 내면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파라다이스는 그간 중국인 VIP, 즉 이제 중국인 관람객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적을 좋게 이제 걷어냈었는데 올해 3분기에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인 관람객 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제 일본인 VIP의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것이 이제 특이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니까 최근에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에 자연재해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많은 관광객이 많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가 1, 2차가 오픈을 했죠. 아무래도 이 오픈 덕분에 그동안에 이제 접근성이 용이한 서울에 있었던 부분이 인천에서 생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파라다이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분기에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까지도 저는 지켜보자라는 이유는 3분기에 아무래도 중국의 국경절이 있었죠. 네, 국경절에 굉장히 많은 관람객 수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4분기에도 3분기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종가에, 오늘 종가죠.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23,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2만원 이탈 시 손절하자라는 이야기, 손절선을 최대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 이성배 전문가님이 가지고 왔던 종목과 또 동일한 기업인데요. OCI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OCI 전일 그 중국의 태양광 설치 확대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잘 팔리면,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의 설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기업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중국발 매출이 전체 이제 매출의 7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중국의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이 OCI의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주가가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던 건 중국의 태양광 구조금을 제재한다라는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어제 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한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재차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중국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의견보다는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10만 원 이하로 떨어져서 9만 원, 10만 원에서 9만 원 그 매수 밴드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OCI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좀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9만 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만 원 손전설 드리면서 10만 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는 12만 원, 9만 원 이탈 시 현금화 하자라는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까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겹치는 종목이 2종목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두 분께서 또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접근 종목 이야기해 볼 텐데 지난주 이성배 스타는 카카오 말씀해 주셨는데 큰 움직임은 요즘에 카카오가 많이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이후에, 이렇게 좀 수익은 나쁘지 조금 낮죠. 조금 낮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이제 출연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다음날이었던 목요일, 금요일, 이 연속적인 이제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대략, 매수가 대비 한 7.5%의. 많이 났네요. 네네. 네. 상승세를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카카오를 이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국내 최대 뭐 트래픽을 토대로 이제 올해보다도 이 내년도에 실적을 좀 전망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에 관련해서 뭐 내년도에 뭐 광고나 컨텐츠 관련 이런 유통도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겠죠.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이 21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어느 정도 좀 일정 부분 되돌림을 주고 있지만은 반대로 또 하단에서도 뭐 5일선하고 이제 11선에서도 이 견고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한 이제 호황제는 없습니다. 뭐 한 주 사이에. 하지만은 이 내년도를 바라봤었을 때 이 실적 개선과 이런 전망과 더불어서 기술적 관련한 이런 상승 반전 흐름을 여전히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생각보다 카카오가 지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단기로 좀 좋아 보이십니까? 네네. 이번 주에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AP 시스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 내내 동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이전 고점이었던 가격들을 이제 돌파 시도한다라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실제 뭐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 투자 모멘텀도 뭐 분명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밖에 뭐 실적 역시 어느 정도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전 고점을 좀 오버슈팅으로 벗기는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팀장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엘컴텍을 단기 접근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엘컴텍을 1,500원에 이제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매수하고 나서 그래도 좀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매수가 대비 약 한 7에서 10% 정도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목표가인 2,200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660원으로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권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은 금 관련주인데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중간 선거도 있고요. 이제 금리 이슈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많은 4분기이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 관련주인 엘컴텍을 포트 한켠에 넣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단기 접근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 비덴트라는 기업을 저는 이제 급등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거래량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기관과 외인, 즉 메이저 수급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재차 한번 상승하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빗썸의 거래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비덴트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빗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인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에 관심은 있다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문제도 저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비덴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대로 좀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주 돌아오는 주 혹은 다음 주 이 시간 전까지는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덴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잠시 뒤에 가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또 꼽아볼 텐데, 이성배 스타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특징주는 이제 레드로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20%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였다가 이제 현재 음봉 전환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뭐 글로벌 애니메이션 제작하고 뭐 4D, 뭐 시네마, 그밖에 뭐 특수 영상관을 구축하고 뭐 VR 기술 하고 이제 뭐 컨텐츠 개발도 영위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동사의 이제 대표작은 이제 넛잡입니다. 할리우드 메이저 배급사인 이 오픈로드 필름을 통해서 이 북미 전역에 개봉한 적도 있고요. 이 근래 들어서는 뭐 2020년에 개봉 예정인 뭐 외가 레이서를 뭐 3D와 이 4D 형태로 좀 개봉하기 위해서 제작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수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요. 또 다음 날이었던 이제 이달 1일 역시 뭐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 이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이 좀 해제가 되었습니다. 최대 주주인 뭐 HSDNC가 이 주식 담보 대출을 이 전액 상환했다라는 소식과 관련해서 이 경영권 불확실성 해소로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밖에 뭐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련한 이슈로 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 초반에 이제 뭐 급등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반납한 상태인데, 만약에 뭐 3자 배정 뭐 50억 관련 재료로 오른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밀리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10월 30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350원대에 위치해 있던 가격이 이제 오늘로써 2690원까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6거래일 만에 대략 한 100% 가까운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은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부각될 뿐이지 이 실적에 보탬이 될 만한 이 호재나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특징주로는 뭐 레드로버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혹시라도 동사를 좀 보유 중이거나 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보수적인 측면 혹은 일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드로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김태성 팀장께서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어떤 종목을 꼽아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가지고 온 것은 조금은 무거운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오늘 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의 이제 신규 수주 모멘텀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수주 금액을 보니까 2010년도 이후, 즉, 2013년 이후 최대 수주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4분기, 내년 1분기에 바로 이제 실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 미포조선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메이저 수급, 특히 이제 기관 중에서도 투신의 매수 연속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투신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신이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현대미포조선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는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상도 그렇고 월봉상도 그렇고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봉상 60일선을 오늘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어제 그리고 전일 조정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현대미포조선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접근해서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요. 목표가 10만 원대까지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시장에서 조선 업종들 괜찮은데 이 부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종목 상담 길게 할 수 있겠네요. 자, 7797번님께서 삼양옵틱스 15,800원의 비중 30%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선배스탄이 어떻게 할까요? 네, 동사 간략하게 소개를 일단 먼저 해드리게 되면은 이 카메라 이제 교환 렌즈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 업은 동사가 이제 유일하기도 하고요.
렌즈 단가가 이제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마진은 좋지만은 또 이제 렌즈 매출 이런 게 좀 전년 대비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교환 렌즈 산업 자체가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약간 좀 과점 시장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매출에 있어서의 그렇게 변동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를 잠깐 놓고 차트를 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연구 인력하고 이제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가 좀 증가를 하고 이제 추가 설비 투자에 따른 이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가를 하게 되고 이 판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부진한 전망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뒤에 이제 13,200원 기록하고 이제 상승하는 이 과정입니다. 어느 정도 저는 비중이 이제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손절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반등시 정리 의견을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하고 비슷한 패턴이기도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21선에서도 또 상승 과정에서 저항이 걸리고 또 바닥권에서도 이 14,000원대 등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에서 조금 더 벗어난 이제 13,800원까지는 일정 부분을 이해하시되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주가가 이제 15,000원대 이제 13,000원대에서 이 박스 국면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을 제외하고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동사의 주가 흐름은 이 박스 상단을 향해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박스 상단에 도달할 시 주가의 이 정리 기회다라고 놓고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 자체와 이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매출, 즉 실적 전망에는 그렇게 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15,800원이고 15,000원가에 도달할 시, 즉 매수가의 부근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는 좀 정리를 권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15,000원 부근까지 올라와서 손실을 줄인다면 바로 정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3680번님께서 5,005원에 19% 향후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기업입니다. 매수하신 그 투자자분의 심리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단기 저점 혹은 역대 최대 이제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매수가와 현재가가 이제 차이가 그리 없는 상황입니다. 약손실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현대 모비스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는 그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한번 이제 강한 상승세가 좀 붙긴 했는데요. 일단 그 휴맥스라는 기업의 실적조차 좋지는 않습니다. 1분기, 2분기 좋았다가 3분기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1분기, 2분기도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못했는데 3분기도 역시 좋지 않는 좀 실적을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장 큰 이벤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현재 비중이 전체 계좌 기준으로 19%라고 하셨는데요. 10%, 그러니까 보유한 주식수의 절반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절반만큼만 좀 가지고 가셨다가 그 절반은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처럼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그리 좋지 않는 기업을 단순히 바닥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휴맥스에 대한 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맥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 좋은 사람들 0416번님께서 5,470원에 비중이 40% 좀 많은데요. 이 종목은 남북경협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남북경협주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테마는 그렇게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뭐, 심지어 정상회담이 또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 과거에 저희에게 주었던 그렇게 큰 뭐 이벤트 관련, 신선함도 없고, 이제 뭐 그런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남북 경협주입니다. 개성공단 입점으로 남북 경협주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뭐 이슈를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상증자 납입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가 좀 어느 정도 이 정상적으로 변경 완료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사실 대북 관련주가 뭐 어느 정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모두 전년 대비 좀 증가한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이 동사가 주가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세가 출발하기 이전에 위치까지 오고 그 이하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나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의 뒷받침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웬만하면은 사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비중도 굉장히 높고, 좀 손실 구간도 대략 한 20%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마다 좀 정리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해드리고요. 더 이상 있어서 이 경영 관련 테마는 그렇게 큰 모멘텀은 저는 이제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개성공단 이 재개에 따른 모멘텀 하나 있지만은 너무 그거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는 동사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좀 투자 전략에 있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반등 시 정리를 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정리 목표가를 5,000원을 1차적으로 잡아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한 차례 축소를 하시고요. 이제 2차 목표가를 이제 6,000원 부분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보다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소재, 남북경협, 그리고 대북 문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가격에서 정리하심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3509번님께서 삼천당 제약 여쭤보셨습니다. 이 종목 35,2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 김태성 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축하드린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안과형 전문 의약품 이제 수출 계약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이 의약품에 대한 마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팔게 되면 그만큼 영업이익, 회사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됐기 때문에 이제 삼천단 제약이 최근까지 이제 계속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가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10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삼천단 제약 또한 강하게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3만 원대에서 이제 단기 지지점을 받고 지금 36,000원대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4만 원대의 이 강력한 이제 저항 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셨다가 38,000원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 물량은 이 삼천단 제약이 4만 원이 돌파하는지 혹은 돌파를 못하는지 지켜보시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4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4만 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다시 36,000원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37,000원, 37,000원에서 38,000원에서 보유 물량의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절반은 4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돌파를 하게 되면 45,000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38,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면서 현금화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에 대한 가격 전략들 상세하게 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코나이 8100번님께서 15,7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좀 높네요. 40% 보유하고 계시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성배 스타님 어떻습니까? 네, 이 종목 역시 이제 비중이 40%나 됩니다. 그나마 그런 손실률이 대략 한 8.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스마트 카드와 관련된 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스마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라고 하게 되면 지문 특허 관련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 외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호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어제장에 있어서는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
모집 대행사에 대해서 이 대행비 지급을 안 했다. 뭐 그 규모는 대략 한 뭐 7,700만 원 정도로 뭐 이슈가 확인된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지만은 반대로 뭐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는 분명 도움은 되지 않는 모습이겠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차트로 주봉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이제 14,350원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권 이제 5주선에서 조금 지지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과정에서도 좀 저항을 받는 갇혀있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있어서는 스마트 코나이가 이제 뭐 90만 장 돌파 이슈도 호재도 분명 있지만은, 그렇게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가격대를 조금 최근에 지지했던 이런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추가 하락도 분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상승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6,000원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서야 조금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재차 이어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모습이 어쩜 이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상승 과정에서는 이제 16,000원, 시청자님께서 이제 15,700원에 비중이 40%니까 16,000원을 도달하게 되면은 비중을 한 차례 축소를 권해드리고요. 손절가 마찬가지입니다. 14,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 축소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나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포스코 캠텍 6279번님께서 51,000원의 비중 20%. 잘 사신 것 같은데 가격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 팀장님? 네, 아마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사람은 물려있는, 흔히 말해서 이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으로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사셔서 현재 지금 잘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후년까지 또 충분히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은 1차적으로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75,000원 이상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보유 물량의 한 3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저는 8만 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죠.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6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은 아쉽지만 65,000원 이탈 시 익절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65,000원이냐? 주봉상 보게 되면 지금 포스코 캠텍은 거의 세 차례죠. 65,000원에서 63,000원까지 조정을 받다가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한 번 더 이 65,000원 밑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혹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확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계신 물량은 75,000원, 8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65,000원 이탈 시 그때는 익절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에 대한 자세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65,000원 가격대를 꼭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은 1830번님께서 3번 정밀전자 3,730원에 비중 50% 지속 보유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3번 오늘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예. 음향기기 제조업체인데 동사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상한가 간 이유를 모른 채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렇게 세력 혹은 이제 작전주일 수도 있다라는 한번 해석도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추가 상승, 흔히 점상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분명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거래량도 당연히 좋지만은, 최근 이제 우리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흔히 얘기해서 상한가가 굳었다고 해서 연일 점상을 나가는 종목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아직까지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매물이 풀리기 전에
저는 좀 정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상신 EDP 짧게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상신 EDP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던 포스코 캠텍과 동일한 업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올해 하반기보다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성장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가가 근데 대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유가 기준으로 5%, 10%, 15% 수익을 보자라는 전략보다는요, 보유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약 손실 구간이더라도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만약에 보유를 했는데 더 조정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13,000원 이탈 시 그때는 전량 현금화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상신 EDP는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 이제 정리해야 될 텐데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수가 동시호가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다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상승폭이 꽤 커졌습니다. 10포인트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2086.43포인트 거래 마감이 예상됩니다. 0.5% 가까운 상승인데 일중 흐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쭉 빠져내려왔습니다. 정오경부터 지금 주춤주춤하던 지수가 2시경부터 빠져내려와서 2068 저점 찍고 확 올라가는 모습, 급반등하는 모습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의 매도 물량 확 줄어들었습니다. 828억 원대까지 기관의 매도 물량 현재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 지금 다 뺀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오늘 꽤 많이 팔다가 56억 원 매도까지 줄어든 상황이고 연기금 매수 전환했고 투신만 지금 27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 1953억 원 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지금 동시호가에서 지금 빨간불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57%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 0.85% 하락 마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상승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LG화학도 낙폭 줄였고요. 포스코, 현대차 올라가는데 현대차도 상승폭 더 키웁니다. SK텔레콤, 약보합권, 삼성물산 지금 상승폭 키우면서 11만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 줄이는 상황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낙폭 거의 줄였습니다. 0.25%대까지 하락 줄였고요. 장중 낙폭이 1.2%대까지 늘어났었는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695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한 2시, 3시경에는 683포인트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코스피와 똑같습니다. 그대로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확인해 볼 텐데 여기도 기관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1152원 지금 집계가 되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840억 원 매도, 그리고 개인이 2079억 원 개인 강하게, 정말 강하게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거래일 연속 수급 상황은 동일합니다. 개인 양시장 매수, 기관 외국인 양시장 매도입니다.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인데 전체적으로는 파란불만 보였던 지금 시장이 보합권까지 올라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이고요. 신라젠 2% 후반대 하락, CJENM도 낙폭이 2.68%, HLB 낙폭 줄이면서 1.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텍이 상승 흐름 더 키워가면서 3.14%대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볼 텐데 빨간불이 좀 보이네요. 펄어비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20만원대 지금 회복하는 모습이고, 바이로메드가 1.76%, 하지만 바이로메드도 낙폭 줄이면서 20만원 회복하면서 마감 예상되고요. 메디톡스도 50만원 오늘 하루 또 붕괴가 됐었는데 50만원 바로 회복하면서 50만 5,3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0만원대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4%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하루의 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에 장 후반에는 힘을 좀 내주는 모습들 확인이 됐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성배 스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시장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게 되면은
악몽의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을 뒤로하고 뭐 미 증시 반등을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가 좀 강하게 2주 연속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죠. 뭐 미 중간 선거 불확실성과 뭐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지수 역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접어들고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투매하고 이제 패닉에서 벗어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낙폭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제 기존의 악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 내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고 이 새로운 악재가 출현되지 않는 이상은 이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상승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업종하고 이제 종목들을 불문하고 이 과대 낙폭에 따른 이 반등 구간이기도 하고요.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선을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뭐 기관들의 이제 매도 연속이었던 수급도 최근 들어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도 동참 중에 있고 또 연말로 이제 기한이 정해진 이 공매도 청산하고 이 더군다나 이 연말 또 배당 매수까지 수급적으로도 현 시장은 좀 가벼운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줄 때 그간에 이제 손실이 있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어느 정도 현금화 시킬 거는 좀 현금화 시켜 놓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중한 접근하지만 향후 장에서는 조금의 긍정적인 모습도 기대할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장 초반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가요. 이제 점심 이후 저희 이제 오늘장 내일장 방송 직전에부터 갑자기 좀 빠졌다가 그래도 이제 장 막판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이제 낙폭을 줄여가면서 강한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라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주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내일 오전 시작하자마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금융투자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고마운 일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변동성을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오늘 저녁 미국 시장도 굉장히 이제 서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간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뭐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갑자기 확 가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오늘도 뭐 여전히 눈치를 보면서 제약바이오를 좀 갈까 혹은 전기전자 쪽으로 좀 갈까 이렇게 서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래도 제약주가 마지막에 그래도 좀 당겨주는 흐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쳤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지금 보유한 종목들 중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반등 시에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자라는 의견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점은 지수 반등 시 어느 정도의 물량은 청산하자, 털어버릴 건 털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의 이성배 스타, 스토코리아 김태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의 모든 이슈 점검하는 시간 잠시 뒤에 이어갈 텐데 정리부터 좀 하도록 하죠. 코스피가 0.61% 상승했습니다. 2089.6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6% 내린 691.5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0전 오른 1123원 8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지수 좀 올랐죠. 올랐는데 사실은 2시 한 30분까지는 별게 없었습니다.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보였죠. 마지막에 수급에서 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정리를 해보면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이틀째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다만 어제 오늘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막판에 외국인들이 매도한 현물을 걷어들이고요. 일부 걷어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에서 마이너스권에 있었는데 한 1,400억 정도를 마이너스권까지 다 먹어가면서 올라와서 플러스 한 1,000억 정도가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준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수급적인 전체의 모습을 보면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적어도 외국인이든 아니면 그동안 저점에 내려갈 때마다 받았던 기관이 시장을 좀 진입을 해줘야 되는데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사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난번에 받았던 거를 올라오면서 일단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을 기관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뺀다라는 것이 문제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 주가가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를 100% 신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수급 주체가 개인들로 몰려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쩌면 개인들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으나 적어도 외국이나 기관 중 누군가는 받쳐주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사실은 상승 탄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정말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만기죠. 만기다 보니까 포지션을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화요일 날 포지션을 보니까 포지션이 상당히 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번 만기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연출됐었죠. 근데 지금 만기를 보면 누적상으로 봤을 때 기관은 매수 쪽, 이쪽이 이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은 풋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기관은 양쪽 매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있을 것에 대비한 시장의 흐름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이 좀 특이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75. 그러니까 2116 정도에서는 콜 매도가 산적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10만 개 넘는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풋에서 265 정도. 그러니까 지수로 따진다면 2039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 이 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위쪽을 원하는데 올라가는 공간을 제한시켜 놓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가 거의 2090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은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특히 11월 6일 날,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상당히 공간을 좁게 잡아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움직임은 하락을 더 원하지 않는 정도의 포지션을 잡고 있고 기관은 변동성,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튈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어저께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간선거 결과가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다. 하나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양당을 다 가져가는 경우, 민주당이 양당을 다 가져가는 경우, 아니면 상원과 하원을 쪼개서 가져가는 경우.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하나 나옵니다. 누가 가져가던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미국 시장은 항상 상승을 했다. 다만 공화당이 만약에 양당을 가져갔을 때는 더 많이 상승, 민주당이 양당을 가졌을 때는 좀 약하게, 또 나눠갔을 때는 좀 중간 정도,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던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공화당이 주류였죠. 공화당이 주류를 하고 있다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패했다. 그러면 이게 본전에서 밑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전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이
어느 정도 월등하게 가져가지 않는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공화당에 가져가야 되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 뭐 이런 걸 좀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또 많이 되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이 잘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를 가져가도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공화당이 양당을 못 가져갔을 때는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 어젯밤에 미국장 올랐죠. 그렇지만 제가 제시했던 25,550은 못 넘어갔어요. 이게 이제 물론 오늘 밤에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못 넘기고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 시장이 상당히 좀 위태롭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국이 어느 당이 가져가더라도 중간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나가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간에서 폭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폭등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미국 시장, 지금 지수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선 하나 그어놨죠. 이 선 그어놓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후행 스팬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내려갔다 두 번째 내려갈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기로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의 결과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은 미국이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주 포인트가 중간선거에 불확실성이 있었던 경우에 내려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내려왔죠? 무역 분쟁. 그거로 인한 10년물 국채금리가 3.2까지 올라가면서 내려온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중간고에서 불확실성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게 올라간다? 어쩌면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재료를 갖다 붙인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현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한국은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에 금리 인상 거의 뭐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이때까지 시황을 이제 거의 이제 14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1회만 나오면 그 다음 번이나 그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안에는 꼭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소수 의견이 3번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못 했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너무 커버리면, 금리 차가 커버리면 어떤 현상이냐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불확실성, 그것이 이제 시장을 흔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금리 인상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상태로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뭐냐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고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더 인하 쪽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금리 차가 너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1월이 시장에서는 거의 10월에 못했기 때문에 11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고 얘기했지만 누구도 모를 거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잘못 금리 인상을 실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말은 이 시장이 사실은 부빌 언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상태에서 금리 인상까지 했을 때 주가가 오를 거냐 이걸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금리 인상하면 자본이 많이 어떻게 됩니까? 긴축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소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미국장과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미국이 만약에 현재 위치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 시장은 그보다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오늘 올라와서 끝났지만 이것이 추세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요 정도 지수가 되는 요 위치가 우리나라는 사실 2180 정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까워서 관망을 좀 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써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그 상황을 한 번쯤 염두에 두고 시장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정리해서 내일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내일장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내 시장이 정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부빌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최소한 외국인 선물 매수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700억을 팔았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실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매수로 인해서 기관이 현물을 매수해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비차익에 들어왔고요. 비차익에 들어오면서 한 5일째 들어오면서 결국 현물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국내 시장이 정말 상승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은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강화돼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외국인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으로 보면 일자별 한번 보면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반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적어도 그렇다면 기관이 현물이라도 좀 사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지금의 움직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의 마켓뷰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간에 보수적인 시각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